미국 주식 투자도 역시 키움증권. 40달러 받고 미국 주식 키움증권에서 시작하세요. 원금 손실이 가능하며 그 결과는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안녕하세요. 장우성입니다. 일주일이 엄청 빠릅니다. 엊그저께 주간 뮤지미를 진행한 것 같은데 벌써 또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최근에 시장이 워낙 세니까요. 여러분들 뭐 별로 걱정이 없을 거라고 보고 있고, 다만 만약에 시장이 약간 주춤하거나 혹시 조정을 받는다고 그러면 어떤 거에 투자하면 좋을지를 한번 생각해 봤는데요. 아마도 여러분들이 가장 편하게 투자할 수 있는 상품이 ETF다 보니까 ETF로 좀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한낮인데, 녹음하는 시간이요. 한낮인데, 오늘 조금 전에 비가 왔고요. 날씨가 굉장히 시원해져 갖고, 조만간 아침 저녁으로 선선해지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도 가져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오늘 내용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내용은요, 늘 얘기하지만 우리 유튜브, 미즈미 유튜브 혹은 한국경제TV에 계신 모든 분들께 공개 방송으로 녹음해서 알려드린다는 것도 미리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한번 3프로 방송에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동안 잘 나갔던 ETF가 다양한 게 많습니다. 굉장히 많은데, 물론 이제 제가 얘기하는 ETF를 여러분들 뭐 혹시 뭐 2배, 3배짜리 말씀하신다면 그건 뭐 안 맞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특수한 ETF가 있지 않습니까? 뭐 예를 들자면 밀레니얼 세대가 좋아하는 ETF라고 하는 뭐 그런 브랜드를 좋아하는 기업들을 모아놓은 ETF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배당을 좋아하시는 분들 배당이 또 잘 되고 있는 그런 종목들을 모아놓은 배당 관련 ETF도 있고요. 다양하죠. 또 업종별 ETF가 상당히 많이 있고 국가별로 있고요. 뭐 통화별, 상품별 다양한 ETF가 존재합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건 뭐냐면 그냥 일반적으로 가장 보편화되어 있는 약간의 대중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 ETF를 가지고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올해에 약간의 국한돼서 올해의 어떤 시작을 좀 반영해갖고 두 가지를 말씀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집중해서 그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첫 번째 나오는 ETF가 모멘텀 ETF입니다. MTUM이죠. 모멘텀. 어떤 추세, 추이 이런 것들 보여주는 좀 종목들이 모여 있는 거라고 좀 보시면 좋은데, 이 모멘텀 ETF가 지금 이제 올해 모습입니다. 올해 YTD 기준 올해 1월 1일부터 모습인데,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스파이 대비해 상당히 지고 있는 그런 모습 보이지 않습니까? 스파이가 S&P 500 지수죠. S&P 500 지수가 19.79%가 올라온 동안에 MTUM은요 11.65%로 상당히 저조한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S&P 500 대비해서 물론 11%가 나쁜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S&P 500 대비해서 약간 저조한 모습이죠. 사실 이제 얼마 전까지 코로나 이전까지는요 굉장히 좋았어요. 퍼포먼스가 MTUM이. 근데 약간 처지는 그런 모습 보여주면, 특히 올해는 어려워지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아시겠지만 그 모멘트 ETF의 어떤 그런 추세, 종목에 대한 추세가 상승한 추세가 있는 종목들을 모아놓은 건데, 그런 추세를 파악하는 그 주기가 보통 6개월 넘어갑니다. 보통 6개월 동안 주식을 본 다음에 6개월 동안의 추세가 혹은 이제 뭐 약간의 방향성이 위로 올라가는 모습이 잡힐 때 ETF에 편입시키거든요. 그런데 뭐 지금 현재 시장의 흐름들이 굉장히 빠르게 돌아갑니다. 뭐 성장, 가치 성장 굉장히 빠르게 로테이션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실제 이 6개월 주기로는 도대체 모멘텀 ETF의 포트폴리오가 따라오지 못하는 거죠. 간단합니다. 아주 간단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처져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런 만약에 올해도 계속해서 이런 로테이션이 빠르게 진행이 되면 결국에 모멘텀 ETF 같은 경우에는 따라올 수 없을 것 같다. 수익률이 S&P 500 대비해서 라고 말씀드리면서 그동안 상당히 조금 보편적으로 많이 우리의 인기 끌었던 모멘텀 ETF의 어떤 좀 저조한 부분을 같이 봤고요. 두 번째는 AIQ 뭔지 아시죠? 예. AI가 운영하는 ETF입니다. AI 관련 ETF가 아니고요. AI가 운영하는, AI가 뭐냐면 대략적으로 6,000명, 7,000명의 애널리스트의 머리를 모아놓은, 다 모아놓은 ETF입니다.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애널리스트가 6,000명 모여갖고 종목을 뽑아서 운영하는 건데요. 그런데도 지고 있습니다. 올해 약간 지죠. 약간 지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어쨌거나 아주 길게 봐도 AIEQ가 스파이를 못 이기고 있는데,
사실 이제 AI EQ도 똑같이 그 애널리스트의 과거의 경험치를 토대로 해서 종목을 뽑는 거거든요. 근데 아까 보여드린 모멘텀처럼 너무나 빨리 세상이 바뀌고 있고 너무나 빨리 로테이션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따라오지 못하는 겁니다. 사실 뭐 하나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유가가 올라가면 그 유가 관련 종목을 매수합니다. 이 AI EQ가.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유가가 막 등락이 심하잖아요. 물론 막 많이 빠지는 건 아닙니다만 조금씩 빠지기도 하고 다시 올라오기도 하고 위아래 출렁임이 심하다 보니까 못 가져가는 거죠. 그다음 또 한 가지. 보통 10년을 국제 수익률이 올라가면 금융주를 담아갑니다. 근데 아시는 것처럼 갔다가 밀렸다가 계속 그런 모습이 반복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AI EQ 역시 굉장히 헷갈려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거나 시장의 모습을 굉장히 혼란스러워하는 그런 모습 보여주면서 다시 한번 S&P 500 대비 저조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한 1% 저조한 모습인데요. 어쨌거나 꾸준히 저조한 그런 모습 보이기 때문에 역시 우리가 기대했던 것만큼 올라오지 못하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세 번째 MGK인데요. MGK는 메가캡 브로스죠. 보통 성장성이 뛰어난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 메가캡 아주 큰 시가총액이 큰 기업에 투자하는 ETF인데 물론 지금 이겼습니다. 이겼죠. 근데 왜 가져왔냐? 사실은 최근에 간신히 역전한 거예요. 보시는 것처럼 S&P 500이 주황색인데요. S&P 500이 거의 계속 이기는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그만큼 빅테크에 약간의 국한되어 있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 몰려있다 보니까 그렇지 못한 시장 흐름이 나온다 그러면 주가가 내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실제 올 봄부터 여름까지 계속 약세를 보이다가 최근에 앞서가는 그런 모습 보였거든요. 그래서 뭔가 MGK 역시 약간의 S&P 500보다는 덜하는 그런 모습 보였다는 겁니다. 보게 되면 어쨌거나 그렇지만 뭐 내년이 또 다르겠죠. 또 쭉 5년 10년 지나가면 뭐 이게 더 잘 나갈지 모르겠죠. 그렇지만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올해 어떤 그런 모습을 보는 거기 때문에 적어도 올해는 아까 보여줬던 ETF들 그동안 잘 나갔던 거죠. 모멘트 ETF, 그 다음에 AIQ, AI가 운영한 ETF, 그 다음에 시가총액 큰 기업에 투자하고 있는 메가캡 그로스 같은 MGK 같은 그런 기업들이 사실은 S&P 500보다 약간 못한 모습 보였다라고 좀 말씀드린 거고요. 그렇다고 그런다 그러면 여러분들 올해는 어떤 것들이 갈 수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올해 가장 좋은 거는요. 가장 좋은 건 늘 얘기하지만 스파이가 가장 좋아요. 스파이. S&P 500이죠. S&P 500에 투자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많은 분들이 어쨌거나 S&P 500을 이기려고 노력을 하니까 그런 관점에서 ETF를 두 가지를 말씀드릴 건데요.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퀄리티 ETF입니다. 퀄리티 ETF.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퀄리티가 뭡니까? 질이죠. 질이 좋은 종목들을 모아놓은 거죠. 예, 그럼 질이 좋은 종목들이 뭐냐는 다음 페이지 설명드리고요. 일단은 한번 추이를 보겠습니다. 매년 이제 올라오는 추이인데요. 각 그 글로벌 지수, 그 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글로벌 쪽에서도 약간 밸류 쪽에 가까운 것들, 그 다음에 퀄리티가 이제 여기 요 빨간색입니다. 빨간색. 그 다음에 뭐 특히 이퀄 레이트, 그러니까 비중을 똑같이 가져간 어떤 지수들. 또 한 가지는 뭐 약간의 그 미니멈, 그러니까 저하 변동성 갖고 있는 기업들, 그런 업종들. 그 다음에 또 모멘텀, 그 다음에 그로스 타겟, 그로스에 국한되어 있는 그런 지수의 움직임. 그다음에 디비던드, 배당까지 해서 쭉 모아놓은 건데요.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원래 그 2010년 전에는요, 보신 것처럼 퀄리티 ETF가 퀄리티 종목 자체가 그렇게 인기가 많지 않았습니다. 근데 2010년 이후에 조금 꾸준히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주면서 최근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2017년 두 번째 모멘텀이 좋았고요. 그 퍼포먼스가 좋았고요. 2018년 세 번째, 2019년 1등이었습니다. 퀄리티 ETF가. 그 다음에 올해 역시 2등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 퀄리티 ETF가 어쨌거나 작년 올해까지 굉장히 선전하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고 특히 코로나 팬데믹 하에서는 상당히 잘 나가는 그런 모습 보일 걸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잘 나가고 있고 최근에 잘 나가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고 왜 올해도 잘 나갈 수 있냐고 예상하냐라고 물어보신다 그러면 바로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이거예요. 퀄리티 ETF 뭐냐면 높은 ROE, 자기 자본 이익률이죠. 높은 ROE, 낮은 부채가 낮은 겁니다. 그 다음에 꾸준한 이익 증가. 이 세 가지가 부합될 때 우리가 질이 좋은 종목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런 종목도 여러분들이 과연 뽑아서 추려갖고 운영할 수 있을까요? 쉽지 않겠죠. 여러분들이 아마 개인들이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퀄리티 ETF 오게 되면 이런 종목들 다 모여 있거든요.
보시는 것처럼 지금 올해부터 꾸준히 같이 사실은 이제 뭐 뛰어나게 올라간다기보다는 같이 갑니다. 같이. 여러분들이 5년치를 보나 10년치를 보나 퀄리티 ETF QA라고 하는 이 퀄리티 대표 ETF인 이 ETF가 거의 같은 궤적을 보여줍니다.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근데 올해는 조금 더 잘 나가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죠. 특히 코로나가 터지면서 잘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올해 말까지 좋은 모습을 보일 걸로 보이거든요. 특히 이제 이 중에서 보시게 되면 특히 그 지금은 아시겠지만 꾸준한 이익이 올라오는 기업 상당히 많은 점수를 주고 있고 특히 높은 ROE 이런 것도 상당히 좀 점수를 많이 주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올해부터 꾸준히 올라가는 모습을 계속 지속할 거라고 좀 보고 있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올해 보게 되면 21%대 19%로 S&P 500을 가볍게 이기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른 ETF처럼 뭔가 시기마다 이렇게 움직임이 다 그렇게 약간 다른 게 아니고 꾸준히 같은 S&P 500하고 동일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최근에 특히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확인하기 때문에 한번 관련 그 ETF에 관심을 가지라고 다시 한번 조언드리겠고요. 어떤 종목이 편입이 되는지 같이 보시게 되면 페이스북, 나이키,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존슨앤존슨, 블랙락, 그 다음에 타겟이라고 하는 소매 업체죠. 마스터카드, 엔비디아, 알파벳인데요. 여러분들이 안 보이는 기업이 있어요. 잘 아는 기업이지만 어떤 기업인지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예,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빅테크 중에서 안 보이는 게 있어요. 예, 아마존이 안 보이죠? 아마존이 없습니다. 물론 저희가 여기 나와 있는 높은 ROE, 낮은 부채, 꾸준한 이익 성장을 같이 보여주지만 여기 내부적으로 또 그걸 추릴 때 자기들만의 로직이 있어요. 자기들만의 원칙이 있습니다. 그걸 공개하진 않거든요. 그렇지만 아마존이 빠져 있다는 것은 뭔가 걸려 있겠죠. 그러니까 반드시 어떤 우리가 알고 있는 종목들이라고 해도 운용자 입장에서 보게 되면 그 종목을 뺄 수밖에 없는 또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포트폴리오는 약간 다른 모습 보이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퀄리티 종목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얘기했지만 QAL에 있는 종목인데 어쨌든 이렇게 추려가면서 S&P 500 이긴다는 거죠. 뭐 엔비디아가 상당히 좋아 보이죠. 어쨌거나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꾸준히 올라간 종목 중에 여러분들이 잘 안 보시는 종목이 블랙락인데 역시 블랙락도 포함되어 있다는 거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인데요. 그럼 앞서 봤던 퀄리티 ETF 앞으로 질 좋은 주식 간다. 두 번째, 그 다음에 유행이 뭐가 되냐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바이백 자사주 매입이죠. 자사주 매입이 상당히 조금 주춤했죠. 코로나가 터지면서 딱 보시면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같이 표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2019년까지 굉장히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확인했습니다. 이렇게 그러다가 지금 코로나 쭉 빠지면서 왜냐면 코로나 때 그런 엄중한 시기에 자사주 매입 하겠습니까? 발행 못하겠죠. 그런 모습이 나오다 보니까 주춤했다가 다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와주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아시겠지만 은행 금융주들도 상당히 멈춰있던 바이백을 다시 한번 재개하는 그런 모습 보이고 있고 이익이 넘치다 보니까 꾸준히 증가하는 그런 모습 보이면서 어쨌거나 제가 보기에도 물론 빠르게 전년 그 전 수치까지 가지 못하겠지만 꾸준히 올라감으로 인해서 상당히 바이백이 증가할 수 있다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옆에 있는 표는 배당 수익률과 함께 S&P 500 배당 수익률과 함께 소비자 물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인플레이션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50년을 봐도 인플레이션보다 배당에 대한 그 증가율이 이겼고요. 똑같이 25년을 봐도 인플레이션보다 배당이 이겼습니다. 최근 10년 동안에 보면 더 많이 이기죠. 인플레이션 1.75% 올라온 동안에 연배당 수익률은 8.05% 증가하는 그런 모습 보였기 때문에 어쨌거나 배당 증가율이 인플레이션 이긴다. 그만큼 배당의 투자도 굉장히 중요해 보입니다. 근데 똑같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많은 기업들이 배당을 중지시켰죠. 그렇지만 지금도 코로나가 점점점 완화가 되면서 배당을 꾸준히 증가시키는 그런 모습 보이기 때문에 바이백 더하기 배당 이 두 가지를 가져간다고 하면 정말 좋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러면 이와 관련된 ETF가 있는지 한번 찾아봤더니 제가 또 몇 번 말씀드렸고요. 우리 이한우 교수님이 계속해서 추천했던 ETF가 있습니다. 바로 보겠습니다. 바로 DIVB, 디비던드의 DIV, 그 다음에 바이백의 B 해갖고 DIVB. 외우기 쉽죠? 디비던드하고 바이백 뜻하는 겁니다. 요건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미리 이런 개선, 그러니까 아까 했던 자사주 매입에 대한 개선, 배당에 대한 개선 속도가 나와주면서 이미 올해 초부터 이 ETF가 S&P 500을 가볍게 이기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현재까지 계속 이기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딱 그렇죠?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꾸준히 바이백을 늘리는 기업이나 배당을 늘리는 기업이 많기 때문에 어쨌거나 그렇게 좀 늘고 있다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을 이기는 모습 확연한데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과연 이렇게 시장을 이기려고는 어떤 종목을 구성해야 될까? 어떤 종목을 구성해야 될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애플,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JP모건체이스, 그 다음에 인텔, AT&T. 굉장히 여러분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 기업도 보입니다. 인텔 별로 안 좋아하지 않습니까? AT&T 제가 꾸준히 얘기했죠. 배당이 어쨌거나 적은 기업이다. 하지만 다른 뭐 뱅크 아메리카, 프록턴 갬블, 존슨앤존슨, 알파벳 같이 가져가면서 어쨌거나 꾸준히 수익을 증가시키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그 줄일 수 없을 만한 포트폴리오 저는 굉장히 뛰어나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이런 기업들이 모여갖고 어쨌거나 시장 이긴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가 지금의 추세가 퀄리티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 바이백이다. 또 한 가지 뭐 배당을 늘린다 한다고 그러면 여러분들 스스로 종목 찾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럴 때 ETF를 운영하시면 좋은데 아까 말씀드린 그 두 가지 ETF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QUAL 그리고 또 한 가지 DIVB를 가져가시면 적어도 올해는 편하게 시장을 이기지 않을까 생각이 드니까요. 투자에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된 내용을 다 말씀을 드렸고요. 끝으로 한 가지 한국경제TV에 계신 회원님들 지금 미국 주식 할 때입니다, 여러분들. 물론 한국도 하셔야겠지만 미국 주식에 대한 좀 관심을 가지시고요. 아마 종목에 대한 부분들을 좀 미국 주식으로 좀 더 분석하신다고 그러면 좀 더 나은 수익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면서 여기 나와 있는 그들 한번 비용 보시고 혹시 필요하신 분들은 이 전화 하셔갖고요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역시 주간 미주미 시간을 마치겠는데요. 한 가지 말씀을 다시 한번 드려보면서 끝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DIVB가 시장 이기는 그런 모습 보이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빠르게 미국 주식에 대한 부분들을 뭐 VB가 됐든 퀄리티 ETF가 됐든 가져가기를 제가 강력하게 조언드리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빨리 가져가야 된다 봐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그 상황을 본다 그러면 로빈후드 있지 않습니까? 로빈후드가 막 급등하는 그런 모습 보이다 급등락을 막 보여주고 있잖아요. 이렇게 로빈후드, 그 다음에 AMC 엔터테인먼트, 그 다음에 게임스탑 이런 것들이 최근에 여러분들한테 관심 가졌던 이유가 뭔지를 끝으로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 이런 것들 투자할까요? 아무리 주진이라고 해도 AMC 엔터테인먼트나 게임스탑이 돈을 못 번다는 거 다 압니다. 다 알죠? 안 좋은 거 다 압니다. 장우석 얘기하고 주변에서 얘기하고. 그런데 왜 이렇게 막 움직이는 이런 대전에 왜 참여할까요? 이런 전쟁에. 소위 얘기하면 이런 개인들이 따라가기 힘든 이런 매매 패턴에 참여하는 이유가 뭘까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포모. 한마디로 이거의 문제예요. 포모. 피어 오브 미싱 아웃이죠. 뭐냐? 미싱 아웃. 놓친 것에 대한 피어 오브, 공포심, 아쉬움 이런 겁니다. 진작에 빨리 투자했다 그러면 이미 미국 주식 투자하다 보니까 엔비디아가 됐든 올라가는 걸 같이 누릴 수가 있는데 못 하신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뭐 첫 번째 영어를 못 한다, 뭐 밤에 열린다. 하지만 중요한 게 뭐냐면 가장 중요한 거는 언어 문제가 아닙니다. 시차 문제가 아니에요. 결국 실적이 어디가 더 좋냐라고 관건이 이거거든요. 어디가 더 좋을까요? 물론 한국 좋은 기업도 있죠. 그렇지만 한국 기업 외에 미국 기업 중에 실적이 좋은 기업이 있으면 가져가는 겁니다. 저는 제 말은. 빨리 들어와서 빨리 타야 되는데 우물쭈물 지금 영어를 못하고 좀 더 빠지지 않을까? 좀 내려가면서 하고 싶고 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지가 않죠 실제. 그러다 보니까 점점 타이밍 놓치고 결국에 시장에 참여하지 못한 이런 포모들이 뒤늦게 참여하는 겁니다. 이런 대전에 빠르게 따라가기 위해서. 그렇지만 그게 마음처럼 됩니까? 잘 안 되죠. 그래서 이 방송을 보시는 모든 분들께 혹시 미국 주식을 할까 말까 하는 분이 계시다 그러면 저는 개인적으로 가감하게 시작을 해라. 다만 뭐 1억을 갖고 있는데 1억 전체 투자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조금씩 한 주부터 두 주부터 10만 원부터 100만 원부터 투자하셔가면서 늘려가시면 충분히 여러분 승산이 있기 때문에 미국 주식에 대한 관심을 더욱더 가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빠르게 투자하시는 분들이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높다라는 말씀을 끝으로 드리면서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